네, 안녕하세요. 입시센터 소장 이문석입니다. 오늘 1부에서 진행할 내용은 그 자료집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이제 받아보셨을 때 어떻게 읽어가실지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읽어가실지 가이드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집은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파트는 광명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분석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고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초등이나 중등 학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 파트는 고입이나 대입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입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2022학년도 입시 전형이 바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가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2부에서 원장님이 얘기해 주실 이제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분석 파트부터 우선 가이드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학생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최근 4개년 동안에 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 현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외고국제고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수학 성취도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그리고 A 성취도 안에 몇 퍼센트, B 성취도 안에 몇 퍼센트 인원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학 교과 평가 방법들인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점이라는 원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필이나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내용들을 각 학교별로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학교별로 시험 내용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네, 중학교 학생 숫자인데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 숫자가 사실은 각 지역별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아마 출산율이 가장 낮은 시점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대략 한 2,700명 정도가 네, 한 학년에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한 학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있는 자료들이 그 각 해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유형별로 몇 명의 아이들을 남녀 기준으로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4개년 동안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고하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하고 이제 관외 고등학교로 몇 퍼센트가 진학되는지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자료의 유의미한 의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학교의 학교에 따라서 어느 중학교는 과고를 잘 보내고 외고를 잘 보내고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사실 개인의 역량이 조금 더 중학교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학교에서 좀 더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고 약학대학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입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열을 선호하는 선호 현상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관외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관내 고등학교에 최상위권을 노리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외고 국제고에 대한 숫자가 조금 줄어가는 부분들이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성취도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제 수학 성취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매 해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와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요 4개 학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4개 학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성취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취도가 90점 이상이면 A고요.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입니다. 근데 이제 성취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A라는 성취도 안에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학교별로 보면은 대략 한 30%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고등학교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절대평가가 아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의 등급 인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3등급까지 23%거든요. 근데 이제 A 성취도 안에는 대략 한 30% 정도의 인원이 있다라는 거는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90점 이상의 아이들일 경우에 1에서 3등급까지의 인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A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특목이나 자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각 고등학교에서 입학에 대해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성취도 A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취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원점수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원점수 100점을 구성하고 있는 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지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학교별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 아이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수행을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이라는 의미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하나의 서류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수행에 대한 준비를 습관화해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학년하고 3학년 수행을 이제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미리 보시면서 챙길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간편적인 내용인 거고 실제 학교에서 공지하는 내용 자체에는 이 수행에 대한 20점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라는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수행 기준을 보고 수행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자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시험지 분석은 올해 기준으로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시험의 난이도와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시험지 분석에 대한 내용과 대비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수령을 하시면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학원 내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료집 내용들만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가이딩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자료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학생수 똑같이 학생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고등학교 학생수는 아까 상대평가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등급별 인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인원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 4개년 동안의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4년제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2년제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의미적인 부분을 조금 이따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수학 평균이나 표준 편차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학 말고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도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배우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등급, 2등급, 3등급의 예상 컷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신 시험지 분석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중학교하고 또 다른 점은 이제 고등학교는 교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학교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바탕으로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선택 교과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선택 교과목을 원하는 교과목을 못했을 때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경기 꿈의 대학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인원수 보겠습니다. 올해 고3이 인원수가 가장 적은데요. 중3이 인원수가 적은 것처럼 고3 같은 경우에 올해 정말 대학을 가기에 굉장히 좋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6장을 이제 쓸 때 한두 장은 상향 지원을 올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대체적으로 숫자가 한 2,500명 정도고요. 학교별로 보면은 한 300명대의 학교들이 있고 생각보다 인원수가 작은 곳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등급별 인원이 정해지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1등급은 4%까지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4%니까 각 학생별 4%고요. 2등급은 11%, 3등급은 23%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면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그 원점수 기준으로 몇 등 안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광명북고 아까 보셨던 인원수에 맞춰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2등급은 36등 안에, 그 다음에 3등급은 75등 안에 들면은 3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3등급까지만 적어놨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3등급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등급 안에 14등하고 36등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는 등급의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등급의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4등하고 36등을 똑같은 등급을 주고 있는 현행 입시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의 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보시면은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하고 등수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지만 실질적인 점수 차이는 몇 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좀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신의 치열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표준 편차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치열한 부분들은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원점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표준 편차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적은 곳일수록 내신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진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내신의 이 치열함을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다른 곳들이라고 하면은 소아나 광북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1에서 3등급 경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수학의 난이도를 보면 1등급 컷 점수는 거의 100점에 가깝고요. 2등급 컷 점수, 그러니까 2등급 11%까지 친구들을 봤을 때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2등급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받고도 4등급을 받았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국어, 영어 모든 과목들을 포함해서 내신의 경쟁들이 이제 치열한 고등학교 생활이다 보니까 올해 중3들은 사실 올 겨울방학까지 학습적인 부분이 고3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원 내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이제 2년제하고 4년제를 보냈던 진학 현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들보다는 제가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제를 진학한 현황이고요. 2017, 18, 19, 20입니다. 광명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서 나머지 고등학교들을 불러왔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경기도, 서울, 전국 단위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는 거고요. 4년제,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제나 4년제를 진학하지 않고 해외 대학도 진학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재수생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갑자기 변화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광명북고, 소하고, 충영고 같은 경우가 4년제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학교 내에서 입시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입시 지도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아이들의 구성원들 자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북고 같은 경우에는 2년제 진학률이 조금 낮아졌고요. 기타,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전년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 지원을 해서 4년제 대학을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소하고 같은 경우에는 광명북고하고 좀 다르게 2년제 인원이 줄고 4년제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입시 지도를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하고에 들어간 올해 고3들이 전년보다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수생이 없는 상황인데요. 수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4년제하고 2년제가 반반 정도 가는 비율이라고 보고요. 진성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2년제가 좀 늘었거든요. 여학생들의 2년제 진학률이 좀 는 게 아마도 이제 미달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진학한 친구들이 이제 2년제로 진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입시에 대한 지도들은 충분히 해주고 있지만 실제 이런 퍼센트가 고등학교의 입시 지도를 나타내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별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프로그램보다는 개인별 역량에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차별화 포인트는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각 2018학년도, 19학년도 수행평가, 그러니까 2개년의 수행평가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제 2개년 동안에 이런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다음 학년도에도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특징적인 부분들은 각 학교마다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때 독서 항목들을 하나씩 넣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올해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 시점에는 독서 항목 자체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교과목에서 수행평가로 꼭 독서 항목을 그러니까 넣는 학교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추천 도서 같은 경우들을 교과목 추천 도서를 이제 입시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중학교 때 조금 더 교과목과 연관된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겨울방학에 독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행평가에서 탐구 형태의 탐구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이게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수행 자체를 아이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행을 진행할 때 어떻게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결국 교과 세특만 남는 대입 전형에서 본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숫자 말고 이 수행을 했던 기록을 보는 건데요. 그 기록에서 차별화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참고 자료를 무엇을 썼느냐입니다. 대체적으로 참고 자료가 책이 따라 붙기도 하고요. 강연이 따라 붙기도 하고 영상 자료가 따라 붙기도 하는데 논문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여름에 이제 아이들하고 서머 IR을 진행을 할 때 참고 자료를 찾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알려주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이런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탐구 활동이 다른 교과와 어떻게 연관돼서 다른 교과에서도 후속 활동으로 탐구를 진행을 하는지 또는 2, 3학년 때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후속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차별화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입시센터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학교에서 도와준다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이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 정도 이렇게 안내 문자가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셔서 이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대부분 고등학교는 이제 4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지 분석에 대한 자료들 넣어놨고요.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광명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상으로 되어 있는 난이도 상인 문제가 많은 축에 속한데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학교의 난이도에 따른 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말고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곳들도 올해는 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아까 수학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현행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1학년 때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하고 다른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과목 선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 진로와 연관된 방향성을 미리 설정을 해야지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5 교정 교육과정이 학생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사실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은 사실 문이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각 담고 있고요. 이 자료는 쭉 보시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한 자료를 뒤에다가 또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6월에서 7월경에 각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한테 공문을 보냈던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학년 때 교과목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공문이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공통으로 이런 과목들을 2학년 때 배우고 광명고는 고전 읽기 기하 진로 영어 중에 택 2를 하시고 이제 요 과목 중에 택 3, 택 1, 택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이 선택 과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1학년 때 6월 달에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선택하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기하,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할 건지 영어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문이과가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택 3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과목들은 사회탐구 과목이고 밑에 있는 물화생지는 과학탐구 과목입니다. 근데 이걸 섞어서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두 개를 나눠서 보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 3과목, 사회탐구 중에 3과목을 선택하면 위에 거를 선택하면 문과가 되고요. 밑에 거를 선택하면 이과가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6월이 되면 문이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과 과목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학교 시절에 좀 더 과학적인 공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문학하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이고요. 수원하고 수투 같은 경우가 올해 고3부터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내신에서 공통으로 평가되는 과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인문을 선택하더라도 수원하고 수투는 자연계 아이들하고 내신 경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학은 중학교 3학년까지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영어 1, 2도 공통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들은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시로 각 학교별로 이제 어느 학교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어느 학교는 생명공학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조금 더 깔려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자연계하고 인문계의 선택지를 나열했는데 이건 이제 예시일 뿐이고요. 사실은 학생들하고 6월, 7월에 공문이 나오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본인의 진로와 맞춰서 또는 이제 어떤 입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내신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등급 인원이 나오는 것처럼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등급 인원이 나오니까 등급을 이제 선택했던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등급 인원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좀 인원을 많이 선택한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데요. 입시센터 내에서 이런 자료들도 이제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 충분히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일부 자료집에 넣어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못 들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가 몇 개 학교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클러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실 온다시라고 그래서 온라인 형태의 공동교육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공문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시센터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 꿈의 대학이고요. 일정 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고등학교 안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형태로 꿈의 대학을 신청을 하고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특정 이런 개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진로하고 굉장히 연관성들이 있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강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학교별 분석 자료인데요. 사실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료집 형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일정이라든지 전형 방법,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면접 기출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목 자사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어떤 활동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료가 이제 학교 유형별 주요 대학 진학 자료인데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 해마다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각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의 유형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읽는 방법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 인원이 3,400명인데 그 중에 50%가 일반고 아이들이라는 얘기고요. 졸업 대비라는 거는 일반고 졸업한 아이들 중에 0.6%가 서울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죠. 상위 1%만 서울대학에 진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조금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아이들 중에 31%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세부적으로 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대치대 한의 수의에 관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자사고 중에 의대치대 한의 수의를 몇 명 정도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 한 해에 200명씩 의대치대 한의대를 보내는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재수생들이 한 5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고요. 중복 합격이라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굉장히 강한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 및 고교 제도의 변화와 혁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고등학교 1학년들이 교과목 선택을 한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을 2학년하고 3학년 때 배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과목을 배우면서 6월 달이 되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 대한 2학년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9등급,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과목이라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처럼 A, B, C 성취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성취평가에 대한 이 성취도율이 나오는데요. 이 과목을 선택했던 아이들 중에 A 성취도인 아이가 뭐 일부 고등학교는 70%, 네, 50%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려대하고 서강대가 사실 A 성취도에 따라서 A 성취도가 좀 낮아야지 좋은 점수를 주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학교별로 A 성취도만 보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은 혹시 이 자료를 보셨다라면 인공지능 수학하고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내년 고등학교 2학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인 거죠. 내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 개설되지는 않고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탐구 주제를 설정을 할 때 좀 같이 나눠보는 게 교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제안도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정기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선택의 과목이 이제 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이게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청와대 게시판에도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게 왜 있었냐고 하면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정시 확대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서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40%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20%였거든요. 근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30%까지 확대는 했는데 나머지 10%마저 어떻게 정시로 다 늘리냐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생각한 방법이 정시에서도 사실은 수시에서 전교 1, 2등이라고 얘기하는 학교별로 2명의 추천 인원을 가지고 서울대는 뽑는 지역균형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정시에서도 수능 말고 교과평가까지 같이 해서 지역균형을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담아가고 이 인원이 늘어나는 10% 인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 옆에 보이는 게 뭐냐면 너가 어떤 교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교과목 안에서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N수생,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생활을 내가 충실히 잘 못했지만 난 수능만 잘 봐가지고 서울대를 갈 거야 라고 준비했던 아이들마저도 교과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확정이 될지는 아직 드러나 있진 않고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들은 또 어떻게 따라갈지에 따라서 사실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나중에 내가 N수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안에서 교과 내신과 그 다음에 학업적인 노력을 충분히 하는 거에 중요하게 보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각 계열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 단위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교육청의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선택을 할 때 학교 상담을 포함해서 입시센터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가 40%로 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0%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10%를 지역 균형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시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잘 보는 길도 대학을 가는 길 중에 좀 넓은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 좀 달라진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수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이 보는 수능이고요. 고2가 보는 수능인데 고2가 보는 수능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노란색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등급을 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상대평가인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상대평가에서 현재 고3과 고2가 다른 점은 여기는 문이과가 수학이 문이과가 나누어지는 시험이었고요. 2022학년도 수능은 문이과가 나뉘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수원하고 수투를 문이과가 같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 못했을 경우에 문과로 갔을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수원 수투에서 받는 점수 자체가 문이과하고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잘 받아야 수능에서 좋은 등급과 좋은 표점과 좋은 백분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도 이과생들과 같이 평가하고
수능도 이과생들과 같이 평가한다. 그래서 문이과가 같이 수학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아, 수능 시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대학에서는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지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지정인데요. 간단하게 자연계열만 가져왔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과학 탐구를 2과목 해야 될 것, 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에 대한 요구사항과 수학에 대한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대 선발인데요. 35개 대학이 약 한 1,58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종합, 교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점수가 상당 부분 높아야 될 것 같고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아마 1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과 기준으로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경우들이 종합하고 교과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 약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울 안에.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의대나 약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반고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수능이 그러니까 정시가 40% 확대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교과 전형으로 뽑는 지역 균형이 10% 운영을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5% 안에 정도 든다라고 하면 이제 5%가 2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안에 정도 든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교과 전형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반고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등급대가 그 안에 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종합 전형 형태로 상위권 대학들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전형은 세특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특의 차별화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참고 자료의 차별화, 또 하나는 후속 활동의 차별화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돼서 우리 아이가 진성고를 다니는지 운산고를 다니는지 대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면접만 블라인드 평가하던 게 올해부터 서류 평가 자체적으로도 블라인드가 돼서 실제 진성고 1등급과 운산고 1등급, 진성고 3등급과 운산고 1등급을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이름을 모르고. 그래서 각 고등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에 대한 차별화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표준 편차 안에서의 차이 또는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조금 더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봤을 때 일정 부분 일반고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하던 전국 단위 자사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지금 교육과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내신이 개인의 차별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게 학교의 이름을 가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위에 설 수 있는 점이고요. 2번째 차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 자료와 후속 활동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자소서가 좀 축소가 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3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자체가 자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특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독서 활동이라든지 기타 그런 참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후속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가 결국 자소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비교과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3부터는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봉사활동, 독서활동,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거든요. 현행 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정규 동아리 1개를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1개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정규 동아리 형태를 학술 동아리 형태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외고국제고라든지 그러니까 자사고의 형태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정규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가 아닌 대신에
학습 소모임을 만들어서 자율활동에 기입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활동을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실 이제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수능의 시험도 바뀌고 고등학교의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입시가 완전 다른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현재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 입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해당되는 서울대의 정시, 교과 반영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학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 본다라고 하면 정시가 40%로 확대가 됐고 대신에 교과 전형 10%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내신을 잘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시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입시센터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사실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대학을 가는 방법들은 전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은 아까 말한 성적에 좀 못 미치는데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들이 있고요. 아이들은 원하는 학과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학과와 비슷한 여러 학과들이 또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하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찾아보는 부분을 같이 하는 곳이 입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차별화를 같이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트가 안에서 보여지는 차별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탐구 활동이나 후속 활동에서 보여지는 차별화를 같이 고민해 주는 곳이 입시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상담 신청해 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를 마치고요. 네, 2부에서 원장님이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